적성 검사 한번 해보실까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은 뭔가요? 이걸 꼬치꼬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케팅 팀의 적성이 맞구나. 이 사람이 인사팀 적성인 것 같은데 마케팅이 아닌 것 같아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직무에 필요한 적성, 역량이 뭔지 그걸 파악해서 질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면접에 가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상사의 어떤 뭐 이렇게 지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사와의 갈등. 그래서 아예 면접에서 한번 호통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바뀐다거나 불쾌한다거나 좀 당황스러워한다거나 그러면 걱정하겠죠, 그죠? 저 사람이 면접에서도 이런데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했을 때 금방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향까지 파악을 합니다. 충동적 성향, 공격적 성향, 부정적 성향. 충동적 성향인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하고 사직서를 해요. 공격적 성향인 사람들이 상사나 고객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그만둬요. 부정적 성향인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만둡니다. 근데 그만두는 것도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들은 고민했어요. 우리 애를 위해서. 여기 사직서 항상 넣고 다니셨다니까요. 그러고 정년퇴직하셨어요. 사직서가 누렇게 변했겠죠. 참은 거야. 그래도 한번 참자. 너 다니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뭐 다른 데 가면 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너무나 고민도 없이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카톡을 보냅니다. 저 내일 또 출근 안 합니다. 그나마 카톡이라도 보내주면 난데 연락을 끊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까지 보는 거예요. 인성검사를 보는 거예요. 면접에서도 이런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요즘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현대차조차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차 하면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세 개 기업이 우리나라 46만 개 기업,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우리나라 기업이 46만 개가 있는데 46만 개 기업 중에 이 세 개 기업이 수익의 30%를 벌어요. 그리고 나머지 46만 개 빼기 3개, 결국은 46만 개죠. 이 46만 개의 기업이 나머지 70%를 가지고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면서 먹고 살아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자꾸 실적을 발표를 하면 실적이 몇 개 회사 빼놓고는 지금 마이너스들이에요.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막 회의에서 깨지고 나오고요. 막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죠. 결제판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그런 거 보셨죠? 뭐 그런 분위기. 게다가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야근이 많아졌어요. 야근이 많아가지고 야근이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근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을 가겠다 그러면. 근데 대기업만 그러겠어요? 대기업이 야근하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야근 안 하겠어요? 작년에 제 제자가 했어요. 그 국민대학교 제자가 CJ 제1재단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신입사원 연수를 들어갔습니다. 합숙하는 연수 아시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너 연수 때 어땠니? 그랬더니 새벽에 깨워서 12시에 재운대요.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야근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숙 연수가 끝나고 출퇴근하는 연수를 해요. 한 달 동안 분담해서. 그리고 전산도 배우고 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죠. 그때도 11시에 퇴근을 시킵니다. 신입생 때부터 야근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 가능성 높다 가세요. 그러면 일랜드라 싫어요. 뭐 이러는데 요즘 다 야근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연봉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죠. 한 달에 용돈 얼마 쓰세요? 한 번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죠? 이거 10배를 줘요. 매달. 괜찮죠? 명품 가방을 매달 3개, 4개씩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봐요. 야 좋다. 현대차 안정적이다. 망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이걸 못 버텨요. 현대차조차도. 그러니까
현대차조차도 기준이 뭐냐면, 제일 큰 기준은 뭐냐면 최소 1년이라도 좀 버텨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버티지 않을까. 여기서 1년이란 뭐냐면요, 1년을 넘긴 사람들은 그래도 가요. 오래 다녀요. 근데 1년이 문제인 거예요. 1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버틸 사람을 뽑는데, 이제 기준을 뭘로 하겠어요? 면접에서 뭘 보겠어요? 적성 보겠죠. 밝은가 보겠죠. 노래 시켜보겠죠. 당연히. 요리 시켜보겠죠. 요리할 때 심각하게 하나 즐겁게 하나 보겠죠. 합숙하겠죠. 그냥 면접장에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둡게 살지만 면접장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입꼬리 이거 올려주세요 뭐 이거 해가면서 30분간 면접관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박 2일에서는 첩자도 있고 뭐 이렇다고 보니까 쉬는 시간에 퍼져 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는 밝았지만 밥 먹을 때는 혼자 먹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보자. 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자. 그게 인성면접이에요. 인성전형. 템플스테이를 같이 갔었고요. 등산을 같이 했었고요. 술도 같이 마셔봤고 이걸 몇 개월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오래 버티겠다. 스펙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서류 전형 면제해주고. 야, 우리 한번 긍정성을 볼까? 야, 어떤 사람들이 오래 버티니? 끼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오래 버팁니다. 끼가 뭐예요? 끼는 표준어가 아닌 거 아시죠? 사전 찾아보시면 속어예요. 속어. 연예인 기질을 끼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런 걸 끼라고 해요. 스토리텔링식으로. 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5분 PR, 8분 PR 하죠? 성장관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재미없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 포스코 합격시킨 친구는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이랬어요. 저의 성장 과정입니다. 밝게는 해. 초등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이러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끼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홈쇼핑의 쇼호스트 김세준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상품 김세준 되겠습니다. 관심 많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이 그러죠. 오늘 나온 선수 소개, 뭐 화면 나가고 그러죠. 선수 막 프로필 나가고 뭐 인터뷰 한번 나가고 뭐 동영상. 지금 기업들이 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 PR을 시작을 했죠. 근데 딴 기업들은 SK하고 현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5분 PR 한번 시켜보자. 끼와 열정을 보자. 그래가지고 끼와 열정이 느껴지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자. 이런 애들은 스펙이랑 상관이 없이 오래 버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나죠. 현대차는 이번에 아쉽게도 5분 PR은 안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SK하고 현대차가 끼와 열정 전형을 하는 걸 보고 있다가 오로지 스펙만 보던 두산도 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했고요. 포스코 했고요. 기업은행이 했고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버티니까. 요즘 관심사는 그거야. 요즘 젊은이들 좀 오래 버티는 사람 찾자. 스펙이 좋든 안 좋든 스펙까지 좋으면 더 좋아. 지금 뭐 그런 상황. 합숙하면서 응원을 한번 시켜보자. 우리 편이 골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은 안 뽑겠죠. 그죠? 펄쩍펄쩍 뛰고 옆에 체면은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면접 훈련 시킬 때 정신줄을 놔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면이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도저히 못 놔주는 분들은 저는 최면술까지 해가지고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 저는 최면 기법까지 배웠어요. 왜냐면 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봐라 그러면 저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최면 기법, 최면학원까지 다녔습니다. 뭔가 이게 안 돼. 제가 심리학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안 되는, 이거 펄쩍펄쩍 이게 안 되는 게 체면 이런 걸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에 있는 영향이 있었던 게 있대요. 그걸 빼줘야 된대요.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가면 심하게 긴장하는 경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떤 뭔가 사건이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것까지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내서 합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요즘
고민을 하는 게 오래 버틸 사람, 실제로 올 사람, 이 두 가지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기업은요, 면접관들한테 그러죠. 당신이 합격시킨 사람이 입사를 안 했거나 1년 안에 그만두면 인사평가 점수에서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사평가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안심이 안 되거든. 아, 당신 진짜 뼈를 묻겠다는데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저희 회사 CEO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였죠? 연초보다 주가가 얼마 올랐죠? 꼬치꼬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연극을 한번 시켜볼까? 연극을 하는데 슬픈 연극을 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밝은 사람 지금 뽑는데. 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소서 같은 거, 지원서 같은 데 볼 때 취미, 특기 이런 거 있어요. 노래 이렇게 쓴 사람은 바꿔버려요. 한 소절. 그럼 뭐니 이게 한 소절? 실제 삼성 SDS 사례입니다. 노래라고 썼길래 한 소절, 야, 한 소절이 뭐죠? 야, 너는 한 소절만 확실하게 부른다고 얘기하고 신나는 거 한 소절 좀 준비해가라. 근데 실제 물어봤어요. 한 소절이 뭐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노래는 묻겠어요? 노래? 한 소절이면 돼. 네, 저는 한 소절을 확실히 하는데 뭐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나는 거 저기 뭐더라? 찬찬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다 함께 차차차인가 신나게 부르고 게다가 이 친구는 이것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소절 하고 앉았어요. 체면을 버리셔야 되겠죠, 그죠? 요즘은 기업을 이런 걸 원해요. 이유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이 온다. 저렇게 체면까지 불사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회사 입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혹은 저런 애들, 저 정도로 밝은 애들은 지금 어두운 분위기라든가 야근 같은 거는 잘 이겨내고 오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시켜보자.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보면 지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밝은가 다 보여요. 제가 평상시에 긍정적인 거,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놓고 부족하대요. 좀 부정적 성향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 면접을 해보면. 또 일부러 약점을 건드린다고 제가 그랬죠. 학점이 왜 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때요? 공격을 당해. 아, 면접관님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학점은 그렇지만 다른 거는 더 이런 쪽으로 저를 좀 더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뜨리죠. 이것도 정말 배짱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짱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 개인 지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유세하고 이러면 이분들도 긴장해요. 교장 선생님들 조회 시간에 긴장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결혼 주례 맡으면 덜덜 떨어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 떨고. 그럴 간도, 그런 분들, 스피치 학원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유세에 올라가면 얼마나 연대는 막 총중들 엄청나게 맞고, 그분들도 떨어요. 다 잘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공포증 없애드리고요, 저희가. 떨림증 없애드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켜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면접에 처음 들어가시면 머릿속이 하얘질 거예요. 5분 전에 화장실에서 외우고 왔던 것도 기억이 안 나. 면접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면접 들어가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떨리고 입이 안 떨어지고 면접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면 나가면서 노크하고 나가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문 나가면서 노크해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평상시에 내 모습이 안 나와요. CJ 제일모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J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긴장해서 그래요. 내 머리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배짱을 키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든 내 생각대로 내 두뇌를 통제해가면서 얘기하는 훈련을 좀 받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스터디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프레젠테이션도 한번 시켜보고 모든 성향들이 다 보이고
이 사람이 어수선한지 평상시에 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눈도 계속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쟤는 지식 이외에 평상시에 쟤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것도 평가하고요. 토론을 왜 시키겠어요? 토론을 하면 논리성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토론을 시켜놓고 이렇게 봅니다. 아, 이 중에서 내 막내로 뽑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막내로 뽑고 싶은 사람. 내 밑에 막내로 두고 싶은 사람. 그 막내. 근데 토론하는데 공격하죠. 그게 말이 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막 이래요. 근데 똑똑해. 말 논리 구조 완벽하고요. 상대방을 공격해요. 이건 토론 배틀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기업에서 하는 토론은 공격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공격당한 사람도 입을 담아보고. 그래서 그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해보셨어요 혹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이 있죠. 상대방의 한 말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준다. 기업에서 자 좋은 안 좀 내보세요 해가지고 그거 뭐 괜찮아 이렇게 안 하고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얘기를 할 거 같아요. 기업은 토론 배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토론을 시켜보면 자기 성향을 드러낸다. 그게 말도 안 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막 이러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쉽다. 저 사람 정말 뽑고 싶었는데 공격적이네.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하네. 도통 상대방 눈을 쳐다보질 않네. TV에서 한번 나왔죠. 삼성에서 면접관을 오래 하신 임원분께서 저는 눈동자만 봅니다 그러잖아요.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숨기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저는 탈락시킵니다.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봐줘야 되는데 알았어 너 지금 그러고 딴 사람 얘기하는데 멍한 이러고 있고요. 면접장에서 면접관들 여러 명이 있고 우리도 여러 명 있으면 딴 사람 얘기할 때 우리 누구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면접관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이 컨택을 계속해서 저 좀 봐주세요. 눈빛으로 좀 날만 계속 호소해야 돼요. 근데 딴 사람 얘기할 때 이런 사람 있고 딴 사람 얘기하는 걸 그걸 계속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날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것도 배려심 부족해요. 이러질 않나. 그런 것들 볼펜을 계속 돌리질 않나. 차분해 보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논리 구조도 참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로지컬 띵킹 같은 것도 다 지금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맥켄지 컨설팅의 컨설턴트들이 훈련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저도 국민대학교 제 교과목 듣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이제 토론 면접 모의로 할 경우에는 다 기본적으로 뭐가 로지컬인가 뭐가 논리고 논리적인 건가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 대신 칭찬하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수 감사합니다. 거기 또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부터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이 같은 게 요즘 생겼죠. 토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기업들이 어렵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토이를 시켜보는 거예요. 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보지만 결국은 막내로서의 자세나 태도 이런 거를 보게 돼요. 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평가를 누가 해요? 신입사원? 노조위원장? 아니면 오너? 그렇죠. 이 세 선택 중에 누가 여러분들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오너. 그죠. 최종 면접 가면 회장님이 앉아 계세요. 1대1로 보는 데 있죠. 혹은 오너에 충성하는 임원들. 그죠. 혹은 회사에 충성하는 팀장들. 이분들은 다 우리나라의 상류층들이고요. 보수층들이고요.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너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고요. 상대방의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오너 체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오너 체제가 지금 2세 체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3세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한테 이렇게 가고 있고